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. 바로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입니다. 청문회가 왜 열렸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참 오래된 논쟁거리잖아요. 검찰의 막강한 권한 문제. 맞아요.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격돌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. 한쪽에선 뭐 권력 남용 사례를 막 들면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고 다른 한쪽에선 이건 정치 공세다라면서 감하게 봤었고요. 네, 그 생생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우선 이 청문회가 왜 필요했는지 그 목적부터 좀 볼까요? 김용민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이나 뭐 정치적 표적 수사 같은 과거 사례들을 조사해서요. 검찰 개혁 입법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정당성을 확인하겠다 이런 거였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검찰의 역사를 바로잡겠다.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네, 여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그거였습니다. 검찰이 가진 수사권하고 기소권. 네, 바로 그 점이죠. 이걸 분리해야 한다. 이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. 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검찰의 압박이나 뭐 회유 때문에 수사가 좀 왜곡됐다.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. 압박이랑 회유요? 네.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니까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이런 논리인 거죠.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. 구체적인 사건들도 많이 언급됐죠.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. 네. 그것도 있었고 또 기업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쌍방울 사건 이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던 울산시장 사건 이것도 나왔던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이런 사건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검찰 수사 방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.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. 특히 그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특정 인물을 딱 표적으로 삼아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불리한 증거는 그냥 외면해버린다. 뭐 이런 비판이었어요. 울산시장 사건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이 추가로 하는 거 있잖아요. 보완 수사. 이것도 좀 문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, 그것도 지적이 나왔죠. 이 보안 수사라는 것도 사실상 그냥 직접 수사랑 다를 바 없고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검찰 의도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표한 거죠. 직접 수사든 보완 수사든 결국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. 이런 경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광철 변호사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. 수사, 기소, 거기다 영장 청구권까지 검찰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좀 독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. 이렇게 꼬집었죠. 권한 집중의 위험성, 이걸 지적한 겁니다. 청문회에서 특히 좀 시선을 확 끈 게 있었는데 그 돈다발 묶었던 띠지가 없어졌다는 거.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거였죠. 네. 그거 정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. 당시 수사관들이랑 검사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막 의원들이 추궁을 했죠. 이거 혹시 윤석열,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덮으려고 일부러 증거인 띠지를 없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. 김용민 의원은 이것도 결국 검찰이 수사권, 기소권 다 가졌으니까 이런 증거물 없애는 일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고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좀 뭐라고 해야 하나 복잡해집니다. 그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서로 답변을 좀 맞추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고요. 네, 답변을 맞춰요. 청문회장에서요. 네. 그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고 수사관들은 미리 준비해온 모범 답안 같은 걸 보고 읽다가 발각되기도 했어요. 아니 모범 답안이요? 그럼 미리 짜고 나왔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청문회 현장에서 증인들끼리 사전에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요. 일부 의원들은 이 모범 답안 자체가 검찰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. 야,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이 답변을 미리 짜고 나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요?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진실을 밝히자고 모인 자리에서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다고요.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. 네. 국민의힘 의원들은
이 청문회가 지금 수사나 감찰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다.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다.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을 해버렸습니다. 아, 전원퇴장. 양측의 시각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죠. 맞아요. 한쪽에서는 검찰 권력의 폐해를 막 지적하면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맞서는 그런 형국인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청문회는 결국 검찰의 힘,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이 막강한 권한이 과연 공정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아주 첨예한 대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거기에 더해서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이라든지 증거 은폐 의혹, 심지어 청문회 증인들 간의 조율 의혹까지 막 터져나왔죠. 이건 정말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결국 권력은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, 또 사법 정의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, 그리고 국가기관은 얼마나 투명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검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 열린 청문회, 바로 그 현장에서조차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거나 증인들이 말을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요. 과연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변화, 즉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일까,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